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관에 있는 계산입니다. 계산. 회사가 사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경비를 빼고 나면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런 이익을 계산을 해서 우리 주주들, 회사에 투자한 분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건가, 이런 게 이제 계산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사업연도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관에서는 뭐 영업연도라는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연도는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물론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기간은 1년을 넘으시면 안 되겠죠. 1년 넘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는 작성해서 비치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사는 이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가 대차자료표, 손익계산서, 이익금 처분 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 계산서, 요런 부속 서류를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총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서 정기총회에 제출을 좀 해야 된다. 감사는 이사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4주 내에, 한 달 내에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이사는 이렇게 받은 영업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갖고 정기 주총 일주일 전부터 본사에는 5년간, 지점에는 3년간 비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승인이 났을 때는 이 대차자료표를 외부에 공고하셔야 되죠. 우리 정관 처음에 공고 방법에서 뭐 일간지에 공고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익금의 처분은 뭐 이익준비금, 별도 적립금은 얼마, 주주배당금은 얼마, 뭐 후기 이월금 얼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 및 차등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익배당은 회사에서 지금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잉여금이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배당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금전이나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했는데 요새는 금전 외에 회사의 재산으로도 배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회사에 있는 자산 중에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그 보험 상품으로 쌓여 있는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아가기 위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법인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자산을 보험 상품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또 좋은 면들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지원 노트에서도 그 보험 상품으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플랜들도 경영지원의 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요 시간을 갖고선 대표님들이 보험 상품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그 경영 지원의 좋은 면들을 갖다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익 배당은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분이 뭐 30, B라는 분이 30, C라는 분이 40을 갖고 있으면 1억을 배당하면 3천, 3천, 4천씩 나가는 게 맞는 배당 방식인데,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나는 배당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하시게 되면 이 3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C라는 분한테 1억으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게 거기 이제 4번 항목에 이익 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간의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A 30, B 30, C가 40이었는데 A0, B0, C 100 뭐 이런 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 놓으시고요. 이게 현장에서 우리는 차등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 부모님의 배당을
자녀분들한테 이제 소액주주인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차등 배당으로 그 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런 차등 배당에 대한 규정을 활용하시든 안 하시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입력을 해 놓으셔가지고 정문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넣어놓으시는 게 보통 그 요새 흐름이고요.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은 보통 배당은 아까 그 전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총회 3개월 이내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액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배당을 받으시게 되시는데 그 배당을 사업년도 안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중간 배당 규정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이 지금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 배당을 갖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이제 중간 배당인데요. 이 중간 배당은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 놓치시면 안 되시고, 보통 배당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시게 되지만, 이 중간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서 중간 배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그 중간 배당이 가능한 금액은 이렇게 정관에 명시가 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라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초과돼서 중간 배당이 일어나면 향후에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반환을 하셔야 될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구상에서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과 검토를 통하셔가지고 이 배당을 좀 받으셔야 된다.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물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은 현금이나 주식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금전과 주식 외에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회사의 재산으로 할 수도 있다. 그 회사의 자산 중에서도 현물 자산으로 할 수도 있다. 또 현물 자산을 갖다가 딱 지칭을 해버리면 보험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당은 5년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배당이 나온다고 결정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당을 못 받으시는 거죠. 못 받는 부분들을 갖다가 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이제 회계로 자꾸 계속 가는데 이것이 5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 미지급 배당금이 회사에 이제 자비익으로 잡히면서 회사에서는 또 법인세를 내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이다라는 부분만 좀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좀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그 정관 규정은 대표님들이나 그 이사분들에 대한 어떤 주주들에 대한 그 소득의 이제 법인 자금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상황들이시기 때문에 요소마다 좀 필요한 조항들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다. 일단 배당의 계산에 대한 부분들, 배당이 안 나가야 될 금액들인데 배당이 돼서 나가버리면 또 큰 문제를 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배당으로 나간 금액들이 정당하게 나간 건지 정관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건지 상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안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은 이런 인사노무나 세무회계나 그다음에 법무나 법률적인 부분 또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 대표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나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 이대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